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역배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어느 순간에든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단기 이평선이 하방으로 뚫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자체가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하방까지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제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두 번 짚어 드렸어요. 자, 고점이 높아지지 못한 이 타이밍에 한번, 그리고 이전에 요 고점 타이밍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이후에는 조금 조정이 길어지는 모양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럼 좀 불안하실 거예요.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이런 말씀은 조금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고 뭔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의견과 혹은 내 의견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때 매수를 말씀드리고 이때 매도를 말씀드리고 이때 매도 타이밍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단순하게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하방을 찍어서 올라갈 것이다, MACD가 양전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의 단순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거시경제도 많이 공부하고 독서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가진 뷰들을 여러분들께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고, 당시에 이러한 구간에서 줍줍이나 무조건 장기 보유하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는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냐면 내 뷰나 내가 혹시나 너무나도 단순하게 한 가지 생각에 경도되어 있지 않은지,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쉬웠다면 누구나 부자가 되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부자들이 자신들의 비밀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쓰시는 분들이든 뭐든 다 자기가 가진 100가지 중에 80가지만 하는 것이지 정말 핵심인 두세 가지의 비밀 같은 것들은 공유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날카롭게 좀 봐야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제 영상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이격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어떤 얘기다?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7월부터 했고 6월부터 했고 3월부터 했고 5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말씀드린 흐름대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제가 빅스만 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단순하게 시장을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만한 주제가 어떤 것이냐, 그럼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적으로 본다면 자, 조정 자체가 당분간은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단기 이평 자체가 하방으로 완전히 꼬라 박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등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한 추세가 있는 12,500선 그리고 13,500선 라인 사이에서 지금 이런 식의 약간 반등이 좀 조정이 움직이는 과정을 거친 뒤에 자, 내년 초쯤에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즉 앞서 말씀드렸던 요 두 구간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정이 좀 이어지다가 자, 이 부분쯤에서 결과적으로는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지금 지수상으로 내가 나스닥을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입을 고려할 시기는 12,000 중후반 정도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높은 위치에서는 아마도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역배열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자, 정배열이 잡혀 있다면 저점부 매수가 성공할 확률이 70%라고 한다면
자, 지금처럼 단기 역배열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저점부 매수가 성공할 확률이 30%로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숏을 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자, 숏이라는 것도 역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뭐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휩소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계점이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뷰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드린 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시장이 지금 뭐 TQ나 SOXL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린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내려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터치하고 오더라도 다시 이 부분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요거 올라갔다고 또 상승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방향성이 정해지는, 자, 2024년 초 정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배열이 다시 회복을 한다면 이쯤에서 이 평이 타고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장기 조정으로 간다면 이 부분이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당장 지금 잡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서 연말쯤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이냐, 뭐 누군가는 숏을 탈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계속 모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럴수록 어쨌든 위험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신다면 뭐 제 의견을 조금 인사이트를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내년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이게 침체로 갈 것인지 혹은 회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거시경제 사이클로 보더라도 지금이 어쨌든 침체의 초입이라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회복의 초입이라면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경제를 공부하면서 유의 깊게 이 타이밍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12,000 중반선에서 지지가 나올 때 관심을 한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매도를 하시더라도 뭐 현금을 보유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앞서서 연휴 시작 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역배열 하단부에서 미국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의 반등은 짧기 때문에 제가 국내의 연휴가 긴 시점 동안에 이 부분을 놓치고 맞고 떨어지는 시점에 같이 시작을 한다면 하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흐름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국내 주식을 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이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따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3%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홀딩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뭐 저는 뭐 손절을 쳐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200일선이 돌파가 된 상황이고 뭐 이 정도까지도 뚫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서 현금을 지켜서 여기 반등해서 들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코스피 역시도 이미 200일선을 뚫어버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찍고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선 초반까지 뚫고 온다면 또 차라리 여기서 돈을 지켜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진입 타이밍에 탑승을 했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근데 내려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손절을 하는 거는 크게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해서 현금을 들고 있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시그널상으로는 신호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탑승해서 버티면 되는 게 결국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고 국내장 같은 경우도 주요 추세 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나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주식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계속해서 크게 받고 있고 반대로 뚫고 가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서 안전자산은 결국 달러겠죠. 그래서 이전에 달러 보유 자체, 즉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달러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쉬어갈 타이밍에는 쉬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투자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지켜본다면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